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의 패턴의 모습을 보면은 참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터널 구간이 너무나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한번,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용어 정의부터 한번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은 그냥 단순한 마디가 아니라 얘는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어요.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초기부터 저희랑 호흡을 같이 하셨던 분들, 저희 찐팬분들, 이런 분들은 이래서 터널 구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지금 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림을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또 오래되셔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차분히 좀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뭐 저랑 친숙하신 분들은 이 그림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부자 되게 해준 그림이에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모바일에 계신 분들은 제가 사실 리액션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 회원이시면서 지금 컴퓨터 회원에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많이 이제 그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예요. 스님 올해 세금 이거 엄청나게 세금 쏟아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2020년도에 이렇게 이 그림을 부르면서 이게 부자 지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때는 저희가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요. 미국 주식도 참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그림만 보고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이 그림만 보고 가자는 게 뭐냐면 얘는 악재는 오로지 딱 하나의 악재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외에는 악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빅픽처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동안 어차피 지금 최근에 장이 좀 내려가니까 마음이 조금 좀 그러실 수 있는데요. 딱 내려놓고 한번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틀리거든요. 저도 소나기가 내리면 어깨가 젖고 땅바닥에 튀긴 빗방울에 바지 땅이 젖는다라고 얘기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아침에 매도 때렸다가 뒤에 가서 또 뒤에 빠지면 또 다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한번 이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그림을 하면서 어떤 말씀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2020년도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기억날까요? 2020년도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꼭 주식 사십시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나중에 코로나19가 해결될 때쯤 되면 주가는 저만치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주가 한번 행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무슨 자랑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빅픽처의 그림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작년에 장 간다고 하는 사람이 저희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빅픽처의 그림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래. 지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여기였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장이 이제 2021년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제가 아주 간절하게 바랐어요. 오히려 제가 저희 그 수강생들 또 저희 회원님들한테 오히려 사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올해 말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 얘기하는 거니까요. 2020년대 말고 2021년도에 오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 내년 이후 오신 분들보다 그래도 더 나은 셈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도 여기까지 갈지는 몰랐죠. 저도 주가가 저만치 간다고 그럴 때 그 저만침이 여기 지수에 따블 정도를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다만 얘가 많이 간다는 건 알았죠. 왜냐면 그게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저도 이 앞에 놓친 장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염디 어떤 다른 마음, 지가 잘 맞췄다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떨 땐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떨 때는 고래고래 소리지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이 장을 4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앞에 국고초 얘기잖아요. 왜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제 경험담을 한번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장은 틀린 적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요. 여긴 뭐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이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직원들한테 돈을 줘서 미국 주식을 더 사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박 과장인데, 박 과장이 미국 주식 담당인데요. 박 과장은 요번에 작년에 제법 돈을 벌어서 별도의 플러스 알파 뭐라고 할까요? 보너스도 좀 챙겼어요. 왜냐면 돈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줬거든요. 미국 주식 더 사라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보너스를 더 챙겼겠죠. 예. 제가 어떤 뭐랄까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자 이제 또 이제 다른 걸 한번 가볼게요.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면요. 여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시여 우리에게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찐팬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M파동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꽃길파동.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만 한 번만 건너가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는 빅픽처의 그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함이지 뭐 제가 이렇게 맞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듭 얘기지만 자기들이 가면 저희도 막 뭐랄까 막 젖어요. 저희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요. 여기도 좋았어요. 여기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옐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였었어요. 군자 표변.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듯이 시장이 바뀌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저기서 옐런 의장이 뭐랄까요 행복한 항복선언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한테는 이때만 하더라도 내년 그 다음 연도에 금리를 그 점도표상에서 금리를 3번 내지 4번 올리게 돼 있는 저 시점에 우리는 금리 안 올립니다. 우리 금리 위험하면 금리 마이너스로 가져갈 수 있어요 해서 시장을 달래더라고요. 참 다르구나 해서 제가 옐런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여기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우리 그 회원님 중에서 모 증권사에서 왕중왕을 하셨던, 그러니까 각 그 단계마다 제가 우리 회원 중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긴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은 시스코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김국희라는 이름을 들으신 분이 그분이신데 왕중왕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때는 어떤 가점이냐면 그러니까 이때는 요 앞에요. 이 앞 과정에는 제가 주식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때는 돈을 어디다 갖다 맡기라고 그랬냐면요. 돈을 이게 이제 주식하시면 안 되고 CME 같은 데다가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시어머니에다가 돈 갖다 맡기세요 해놓고 여기서도 뭐냐면 장은 1+1, 2 years. 이때도 2 years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2 years는 소념의 유행과 가사네요. 맞아요. 저한테 유행과 가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유행과 가사냐면 먼저 이거부터 찍고 넘어갈게요. 혹시 처음 들으신 주린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은 확장기와 수축기를 봤을 때 우리는 확장기일 때 31개월 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3년 정도 가요. 그런데 미니멈 잡아서 24개월로 놓고 한번 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은 기본이 2년은 가요. 2 years. 그래서 2 years 그럽니다. 요때도 제가 아주 잘 맞췄어요. 요때 잘 맞힌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자기 꼬꾸라지기 전에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서 참 주식을 정말 잘 때려들었어요. 지금 이거 미국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누구라고 실명만 거론하면 여러분이 아실만한 분이 계세요. 아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분이 당신 책에서 저한테 주식을 배웠다고 쓸 정도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주식 바닥에서는 그래도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의 친구, 그 유명하신 그 변호사님의 친구 부인, 우리가 보통 사모님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오셔서 제가 이때 강남에 있을 때입니다. 강남에 있을 때인데 이때 오셔서 주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 딱 보면 이게 3번이잖아요. 이게 60 하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60 하방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나라 펀드를 전부 다 환매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장은 안 털려요. 그리고 저는 이 올라가는 장 말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장 말고요. 저는 내려가는 장도 잘 안 틀려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잘 안 틀린 게 아니라 틀리지 않아요. 왜 안 틀리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장이 올라간다고 봤다가도요.
장이 올라갑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다가도요. 저희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는 것은 예측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측만 한 게 아니라 and 신호를 보고 대응을 해요. Why? 왜 그러냐면 저는 파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선물과 옵션을 공부했어요. 보통 주식 쉽게 하면 주식쟁이들 그냥 주식만 하는 저처럼 주식쟁이들은요. 주로 올라가는 것만 연구하잖아요. 야 뭐가 대박을 칠까? 뭐가 폭등을 줄까? 뭐 이런 것만 연구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파생을 공부하면요. 파생을 공부한 사람은 올라갈 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긴 지금 없을 텐데요. 이 방송은 지금 모바일 분들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회원님들도 듣고 계시거든요. 또 제가 더블 클럽이라는 것도 해요. 여러분들 그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을 해서 트레이딩을 맞춰 먹는 게임이에요. 투자는 안 맞춰도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죠. 오래되신 분도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벌써 작년에 특별 배당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번에 또 분기배당까지 다 받아. 걔는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돈 있을 때마다 야 이게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냥 놔둬도 우상향한다는 걸 알면 그냥 얘는 돈 있을 때마다 넣으면 돼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돈 생길 때마다 여기서 넣던 여기서 넣다 보면 이건 투자는 그냥 당금은 먹는 게임이고요. 투자랑 대별되는 게임이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선물 옵션은 트레이딩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임도 저희는 해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나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러분께 제가 작년에는 부자 되는 그림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저희 회원이었으면 물론이고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걸 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이와 비슷한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름다리 같은 그림을 그걸 여기 있네요.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 그림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 2008년도인데요. 여기다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2008년도만 대비해서 얘기한다면 여기가 2020년도로 할 때는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편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전략은 배당 받으세요. 그랬으면 끝났어요. 그냥 배당 받으세요. 이렇게요. 그럼 그건 그냥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배당 받으세요. 그럼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의 위치가 제가 판단할 때 나중에 바뀌면 바뀐다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장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인 것 같아서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큰 빅피처 그림을 보인다면은 한 번 더 남아있다는 판단이에요. 지금 현재까지의 판단은 그래요.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라는 판단이에요. 최소한 저는 이 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장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미니멈 지금 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찡꽁빵꽁 하잖아요. 이게 일본말처럼 돼서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보다는 왔다리 갔다리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기도에 넣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 뒤에 단어가 일본말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최소한 이걸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why 왜 그러냐 말이죠. 선생님 왜 이 장이 이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는 이 앞에 장이 올라갈 때 올라간 성격이 돈발로 그냥 올라가고 있다면 그냥 이 장은 여러분이 그냥 올라가다가 만약에 쉬려고 그럴 때 제가 마디존이에요. 또 올라가다 쉴 때 마디존이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마디가 아니라 왜냐면 그동안에 여기 떼는 이 연료가 요 밑에서 이 장을 끌어올렸던 이 연료가 저금리라는 연료였었어요.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경기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딘가 이 상승 사이클 끝나고 이제 하락장이 몰려온다고 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오고 우리나라는요. 늦어도 얘는 10년마다 한 번씩은 대박 찬스가 와요. 다시 말씀해서 부자 될 찬스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찐팬분들은 제가 2020년대 부자 됩시다 하면서 여기 막 내려가면서 부자 됩시다 이거 하면서 저는 버블이 언제 터질까로 생각하냐면 2023년도나 2024년도에 터진다. 이거는 그냥 저희 그 회원들한테는 그냥 그 찐팬분들은 이걸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전히 이 장이
이때 가서 이 버블이 터진다고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요. 버블은 반드시 터집니다. 각오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 10개를 들을 때 전부 다 종목 방송만 들으신다면 종목만 듣지 말고 시장을 분석하는 혹은 선물 옵션하는 방송을 한두 개는 꼭 껴서 보십시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종목 방송하는 사람 치고 이 장에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저도 간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장이 이 앞에서 꺾어질 때 저는 안 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안 간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행 가세요 뭐 이런 얘기하든지 아까 들었죠. 돈을 CM에다 갖다 넣으세요. 아니면 시어머니에다 갖다 넣으세요. 펀드를 환매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저는요. 왜? 파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있는데요. 먼저 나쁜 거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나쁜 거부터 하면 지금 장은 당분간은 그냥 못 가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장을 이어서 끝난 장세 패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장이 여기서 위기를 한다면 지금 사실은 오늘 어떤 것이 있었냐면 터키에 위기가 있었죠. 그죠? 아까 그래서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냐 해서 뭐 점심시간에 방송했는데 터키가 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중거리 미사일 아세요? 예전에 중거리 미사일 하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각각 철수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딥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코앞에다가 저기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고 했던 것이 쿠바 사건이었잖아요. 저 케네디 대통령 때.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새 터키는 요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터키의 그 대통령이 이거 누구나가 대통령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예서 욕을 하더라도 알고 욕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기가 막 좋아야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취직도 막 해야 되고 막 먹고 살기 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터키의 중앙은행장이 터키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불안하고 뭐 하니까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잘라버렸어요. 불과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딱 잘라버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겠어? 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래서 막 터키 리라가 폭락을 주고 주가도 폭락을 줘버리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지금 터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터키도 그렇고 또 어디더라? 브라질이요. 여러분들 가까다 TV 보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예를 갖춰서 얘기할게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가 왔는데 자기가 무슨 트럼프도 아니고요. 뭐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는 뭐고 그러니까 누구 흉내 냈었냐면 누굽니까? 트럼프 흉내 그대로 냈는데 지금 브라질은요 병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러죠, 브라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디죠? 또 방금 러시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건 뭐 난리 펼치고 있죠. 여러분들 미국은요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은 미국도 항상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이 왕을 중심에서 양쪽에 나눠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같은 뭐 노론이다, 소론이다, 뭐 얘기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뭐 어차피 정치인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공화 심하게 싸우잖아요. 하다못해 백악관도 점령하고 별벽에 대하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싸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유일하게 언제일까요? 바로 그게 어디냐면은 중국 관련된 얘기할 땐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심하게 얘기할게요. 야, 중국을 손봐주자. 중국을 가만 놔도 만난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민주공화는요. 그냥 합쳐버립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강대강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마치 조종받을 만한 자리에서 시끌벅적하니까 얘는 그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예전에 보여드렸던 작년에 보여드렸던 부의 지도는 이걸 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냐면 가끔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계세요. 와, 수장님 제가 작년에 만약에 그때를 저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와, 작년에 제가 이때 회원가입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아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왜? 이거랑 똑같은 자리는요. 5년마다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죽을라 사이클 아시죠? 10년 만에 오든지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부자들 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걸 잘 들어놓으십시오. 저도 여기서 이거 여러분 내리 꽂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얘가 내리고 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장을 틀릴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전략을 했잖아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얘가 장을 보면 여기서 장대 한 봉을 준다든지 이때 뭐 빅스 아시죠? 제가 저 TV 요거 3월 달에 가서 유튜브 보면 뭐 빅스가 변하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빅스 Y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통화 사업을 맺던다든지 이게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둔해서 못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별로 안 하셔서 못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저랑 여기를 경험하셨던 분들은요, 다음에 이 찬스가 오면 또 똑같은 대박을 칩니다. 배당 받으십시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는 불판이 다시요. 여기 지글지글 고기가 고지고 있는데 이 불판은 유동성이라는 불판이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근데 지금의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이게 불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불판에서 유동성을 제공했던 많은 돈들이 이제는 차가운 돈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금리가 높아진다. 이건 차가운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차가운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새로운 연료를 갖다 보여야 되는데 이 연료가 뭐냐? 이게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 3,2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200이 여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뭐 TV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3,200은 올해 2021년도에 실적을 끌어다 쓴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PR, PBR 그거 할 때는요. 12개월 미래 예상치를 끌고 오거든요. 그걸 반영해 보면 3,200 정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장은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4월달 이후에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적을 까보니까 야 이게 정말 올해 실적이 좋구나. 응? 그러면 이 장은 미니멈 여기까지는 갖다 놔야 돼요. 3,200까지는. 근데 4월달부터 실적이 나오는데 4월달에 실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야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어떨 거다. 4분기 실적이 어떨 거다 그러는데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대로 3,200이 아니라 3,700이든 3,500이든 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왜 모른다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 때문에 우리의 탑 뉴스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무슨냐면 우리 뭐 검색어 순위 얘기하듯이 우리가 보통 검색어 순위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검색어 순위 1등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뭐 금 얘기 나오고 뭐 쭉 얘기 나오잖아요. 3등으로 밀려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19예요.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요번에 유럽에서 다시 확산 조짐을 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그러니까 예서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1차 접종, 2차 접종 다 했어요. 지금 누가 1차 접종 끝냈냐면은 65세 이상 아니면 그 뭐 당뇨라든지 병 있는 사람이 이제 1차 접종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5월달 정도면 완전 면역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본 거는 플로리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와 거기 난리다. 근데 직접 제 지인이 지금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에 있는데 놀란 게 뭐냐면 렌터카, 그러니까 차를 빌려고 줄 서 있는데 차를 빌릴 수가 없대요. 왜요? 줄을 쫙 서 있어 갖고 이거 렌터카 아마 미국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무슨 미국은 지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땅대 넓은가 1층인데요. 이게 엄청 넓은 여기 차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쫙 서 갖고 이거 끝날라 그러면요 하룻밤을 꼬박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 렌터카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뭐냐면 야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차를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줄을 서 있구나.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차 서 있는 게 지루하니까 오히려 우버 타고서 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완전하게 이게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스멀스멀 일부주에서는 또 이게 또 올라온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글로벌적으로 집단 면역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창 쪽은 어때요? 시끄럽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맞으셨어요? 안 맞았잖아요. 또 요새 뭐 AZ 같은 건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갖고 뭐 누가 맞는다 그러고 있고 그죠? 또 뭐 직접 또 조사해 보니까 뭐 70몇 프로 괜찮다고 해서 또 맞는다. 하여튼 뭔가 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 때문에 조종받는 게 아니라 얘는 시끄러울 만한 구간에서 얘는 조종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아직 아니구나. 근데 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림은 시장은
유동성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장이 어디서 끝나냐면 호경계에서 끝나요. 그게 오히려 무서워요. 얘가 내려가는 게, 저는 이게 내려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얘가 이제 떴는데 우리도 면역이, 집단 면역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다. 여러분 지나가 보면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복잡한 게 많았었지만 우리가 지나가 보면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다 마스크를 벗고 모든 게 다 좋아져서 호경기가 됐을 때, 우리가 무방하게 됐을 때 그때 주가는 꼭지가 와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하나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래도 이 시간,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 경기가 이렇게 여기다 경기를 걸어볼게요. 여기가 경기가 바닥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뭘 놓쳤냐면은 경기 바닥을 찍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는 거를 요걸 놓쳤잖아요. 왜냐하면 야, 얘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지금도 나쁘고, 얘가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얘가 이렇게 나쁜데, 아니 이게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겠어? 그래서 요 구간 기억나시죠? 여기요. 여기 어디냐면 1750이잖아요. 1750일 때 많은 사람들이 고포스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포스 쓴 사람 잘못하면 깡통납니다 라고 했잖아요. 아, 이것도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네요. 색깔과 사방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 고포스 쳐갖고 계시다고 그랬었어요. 예. 아, 지금 컴퓨터 회원이시도 하고 모바일 회원이시도 하고 또 저기 지금 더블컵 회원이기도 해요. 이분 여기서 있으면 죽었죠 이거요. 아마 이분 중간 어디선가 바깥 하셨어요. 예, 모르요, 레버리지로요. 그래서 요새 저희 찐팬 중에 한 분 있어요. 올해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올 때마다 저는 더 책임감을 느껴요. 와, 저분들한테 정말 많은 거를 제가 갖고 온 걸 전수해드리고, 이게 진심이에요, 정말로. 예, 저희 진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헷갈렸냐면, 저 말고도 뭐 유튜브 보면 많잖아요. 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TV 출연하는 사람들도 보면 나름 다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아직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했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3월달에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 잘났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바닥은 경계 바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맞출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장이 똑같이 왔을 때 경기로 바닥을 잡지 말고 이때 뭐로 바닥을 잡아야 되냐? 금리로 바닥을 잡시라는 말씀을 10개 전세드린 겁니다. 제가 이 장을 맞춘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저도 틀린 게 있으니까 한편으로 욕 먹어야 마땅한 거고요. 다만 제가 이거를 그냥 여기가,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가 맞췄죠. 이게 아니라 여기를 무엇 때문에 여기를 맞출 수 있는지를 공개한다면 그건 선의의 목적이잖아요. 인정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얘가 이제 나중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자 이제 내려왔다 올라갈 때, 이거 내려오면 올라가잖아요. 최악의 마틴에서는 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코삭이 여기서 뜬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떴어요. 떴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보세요. 얘가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지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자,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여기 가장 결계할 건 뭐냐면, 이제 주가가 어딘가 꼭지를 치고 얘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얘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랑은 반대되는 그래프 뭐냐면 주가는 빠지는데 경기는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TV에서 보세요. TV에서 또 뭐 패널들이 나와서 이거 경기가 좋으니까 이거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 보면 자기가 물려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그럼 이때는 주가는 분명히 꼭지 치고 내려가는데 경기는 좋다고 여기서 잡았다가는 이게 경기가 꺾어지는 걸 보고 때리려면요 한참 여기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잊지 마세요. 주가의 꼭지는요, 경기가 꺾어질 때 나오는 건,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경기가 꺾어질 때 주가가 빠지는 건요, 이건 역실적 장세예요. 됐어요? 이건 한참 지난 다음에요. 주가는 먼저 어디서 빠지냐면 역금융에서 먼저 빠지잖아요. 어때요? 조금 설득력 있나요? 이 빅픽처 그림을 가지고 얘를 보셔야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자유고,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이는 그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한 저는 이 빅픽처 그림을 갖고 저는 갑니다.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요, 호불호가 다 갈릴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결론 들어갈게요. 주가의 바닥은 경기를 잡는 거 아니다. 주가 바닥은 금리를 잡는 거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기가, 보세요. 경기가 랄쥐였을 때 온다. 실제 경기가 돌아섰을 때는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 있다. 하지만 얘도 yes okay다. 왜?
조금 더 늦게 들어가도 몸통은 먹으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먼저 꼭지를 친다. 요거 꼭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런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파생을 전문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놓치지 않습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는 앞에다 역자 하나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역실적상. 그건 얘는 2단계 하락장이네요. That's right. 그러면 초기에 1단계 하락장일 때는 이게 아니라 경기는 좋은데 경기는 호경기인데 이때 주가가 꼭지를 치겠군요. 예, 이건 제가 또 여러분께 뭐 회원이든 아니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야 내가 안 깨집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지금 거로 들어갈게요. 그럼 지금 얘는 뭐냐? 지금 얘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이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그냥 좀 열린 마음으로 제가 하는 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의 마음. 물론 이 방송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께 10개를 벌어드리고 그 중에서 1개 정도 연디 회원비를 내신다. 그럼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 저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법인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있고요. 직원들도 많습니다. 저희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직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컴퓨터도 봐줘야 되고요. 뭐 글을 쓰려면 글도 봐줘야 되고요. 뭐 지금도 밖에서 뭐 감사님하고 다들 일하고 있고요. 예. 저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규정한 대신 그 돈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각가다 이제 모바일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소장님 왜 모바일은 왜 뭐 이런 이 차트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얘가 먼저 안 끝났다는 거 제가 다른 걸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 장이 안 끝났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핑크 캔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럼 얘가 핑크 캔들은 뭐냐면 세력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서 잡아드렸죠. 이거 이제 별개로 할게요. 나중에 제가 뭐 어떤 기법이나 걸 통해서 별개로 잡아드린 거고요. 여기 딱 눈에 봤을 땐 요게 핑크 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얘보다 더 빨리 바닥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번 여기다 신호등을 뿌려볼게요. 여기 나오죠. 근데 얘보다도 더 빨리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요 안에다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MBC 볼게요.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매수라고 나오죠. 예, 여기요. 얘는 왜냐면 저 밑바닥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 여기 꼭지 잡는 게 아니라 어깨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서 잡았어도 여기 핑크 캔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이 핑크 캔들은 왜 모바일에다가 안 만들어 놓으십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미 공식은 줬어요. 공식은 줬는데 저쪽에 저 말고도 이 프로를 이 프로를 만든 사람은 저희가 고용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 걸 만들어 주는데 지금 모바일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고용한 게 아니라 어떤 공동의 프로그램인데 저희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 걸 뭘 만드니 뭐 해서 이게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모바일에 뭐 주식 비중이 막 위아래로 왔다. 선생님 왜 갑자기 15에서 80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엉켰더라고요. 예, 프로그램이 엉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이게 왜 80%입니까? 할 때 예, 프로그램이 엉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정된 걸 줘서 여러분이 다시 그거 재차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얘는 지금 현재 얘가 꼭지 칠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하늘 캔들을 줘요. 근데 얘는 하늘 캔들고 뭐가 없어요. 얘는 지금 현재 모양이에요. 안 끝났어요. 이건 그냥 저한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잠깐만 지워볼게. 색깔이 좀 저기 하니까 저는 연디 저한테 그냥 기법만 몇 번만 들으셨으면 얘는 안 끝난 걸 알아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요. 예, 그냥 제가 노하우를 공개도 되니까요. 투게더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갈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증권사 다니는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방법으로 갔겠죠. 저는 제 방법으로 갈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다가 더블 차트를 씌워볼게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거 안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알잖아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얘를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요. 이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그때 얘를 또 더해볼게요. 여기다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왜 모발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주 답답해요. 근데 다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무료로 받으셔도 돼요.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차트를. DB증권 걸 받으세요. DB. 컴퓨터에다가 DB. 자기가 구조만 아마 만들면 만들 것 같아요. 512국에 8돌 하나에서 저도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받으시겠다는 분들은요. 자, 이걸 합해 볼게요. 이렇게 합해 볼게요. 얘를, 아이고, 얘가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 여기다 지워놓고요. 넣어놓고요. 얘를 합해 볼게요. 여기요. 프로그램 만들어준 겁니다. 뭐 달러 한 달에 1,000만씩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여기에 삼성도 아니고.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 이게 롱이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슛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루이비통은 세일할 때 산다. 여기 롱이죠. 루이비통은 세일할 때 산다. 보세요. 여기는 달라졌죠. 뭐가요? 얘를 두 개를 이웃하는 것끼리 더해보면 얘는 플러스잖아요. 빨간색의 양봉과 파란색의 음봉을 합하면 얘는 얘가 플러스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죠. 그죠? 그런데 처음으로 여기서 갈라지죠.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두 개를 이웃하는 걸 더해보세요. 마이너스죠. 더해보세요. 마이너스죠. 더해보세요. 마이너스죠. 더해보세요. 마이너스죠. 얘가 하락장으로 꺾어지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조금 이해가 갈까요? 요거를 변곡이라고 그래요. 얘가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바뀔 때는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자로 가볼게요. 지금 자로 가보시면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얘는 보세요. 얘가 지금 약간 음목으로 약간 파란색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이게 롱이죠. 이게 롱이잖아. 이렇게요. 얘가 루이비통 다음에 세일이죠. 루이비통 다음에 얘는 세일이죠. 얘는 이게 매수지 매도가 아니죠. 괜찮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얘가 장은 어차피 왔다 갔다 지그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매수가 강하면 많이 롱으로 올라가고 숏으로 롱으로 올라가고 숏일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은 얘는 아니라는 거죠. 나 이 장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이게 최소한 3266이 올해의 EPS를 끌어와서 다 숨겼다 하더라도 얘 내려갔다가 이 근처까지는 갖다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코스닥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시장이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비중을 좀 두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전 이걸 제가 제일 잘하니까. 다른 거, J4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EPS가 어떻습니까? 그건 증권사가 더 데이터가 더 낫겠죠. 그죠? 저도 물론 여기 다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느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JPS는 어떻게 보고 있고 골드만 그건 저 말고도 다른 증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그 데이터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잘하는 걸 갖고 독창력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처음 듣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자 보세요. 제가 테슬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테슬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테슬라 난리죠 이거. 더 빠지느니 내려가느니 그 다음에 캐시우드 여사는 3,000달러 가느니 무슨 소리냐 얼마 가느니 복잡하잖아요. 자 테슬라 볼게요. 제가 요 테슬라가 미리 제가 테슬라가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캐시우드 여사면 저 같으면 여기서 더 산다. 그죠? 맞아요? 제가 만약에 마이클 버리는 얘가 버블이라고는 외치고 있지만 너무 일찍 들어갔죠. 500 몇 달러에서 자기가 발표할 정도면 이미 그 앞에서부터 매도를 했다. 너무 일찍 들어갔잖아요. 맞출 줄 모르지만 타이밍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 정보 빅쇼트라는 연관에서 보더라도 버블은 맞췄지만 버블의 타이밍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초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 분석은 좋은 주식을 사는 거고요. 기초 분석은 좋은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서로 헐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좋은 타이밍에. 제가 빅쇼트 영화 보면서 저희 회원들하고 똑같은 생각했는데 만약에 마이클 버리 옆에 제가 있었으면 둘 다 대박 쳤다 그랬어요. 마이클 버리가 들어갈 때 제가 말렸을 겁니다. 너무 빠르다고 말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이 이게 정말 완전 버블이구나.
그러면 저는 계속 걔를 보고 있을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또 무슨 야 그럼 네가 마이클 버러 더 하여튼 가까다 보면 100명 중에 3명은 꼭 그렇게 이상한 비뚤어지는 걸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루는 사람하고 어떻게 무슨 견줄 수나 있겠습니까? 다만 각자의 전공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3년 동안 이 주가 원리를 봤다는 거죠. 이 장이 내려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마이클 버럼 여기서 일단 먼저 청산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캐시우드여도 여기서 삽니다. 그래놓고 대신 때릴 때 얘가 수직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때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때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마틴 길존이라는 거죠. 얘 여기서 안 끝납니다. 대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20 이렇게 끝나면 얘는 아주 피곤해집니다. 다만 요 구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외봉이고 이걸 중바이라도 여기 떨어지면 120선 뜹니다. 요걸 똑같이 가지고 제가 어디다가 응용이 들었냐면 코삭에다가 응용을 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 코삭을 보시죠. 코삭입니다. 여기 코삭이 내려갔다가 얘가 왜 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얘는 뜰만한 자리가 있으니까 뜬 거예요. 딱 여기서 떴잖아요. 외봉의 중방의 요기요. 이걸 어디나 다 쓰는 기법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 올라간다고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얘는 코삭은요. 이게 올라가면 20을 깨면 안 됩니다. 얘가 20을 달고서 이렇게 뚝 가줘야 됩니다. 어딘가 올라가다 20을 깨는 순간은 여러분 무조건 해체하셔야 됩니다. 얘 여기 내려왔다 여기서 또 닫고 올라갔죠. 얘가 닿는 순간 무조건 여기 튕고 올라가야 됩니다. 얘가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꺾어지면 이걸 롱텀의 쌍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여러분 조금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랑 만약에 조금 다른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다른 색깔이라도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 제가 잘하니까요. 예? 이런 건 안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고 뭐고 안 틀리잖아요, 이런 건요. 여기 보시면 얘가 꺾을 때 보세요. 이렇게 되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닿죠? 여기 닿잖아요. 닿으면 얘를 뚫어야 돼.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내려가면 찬스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는데 안 뚫죠? 안 뚫고 얘가 쌍목을 줘버리면 이때부터는 와?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진짜 꼭지일 때는요. 밑에 마틴을 보십시오. 이 장이 아직까지 안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요. 얘가 밑에가 얘가 점점 얇아져요. 이게 이렇게 넓어지다가 얘가 점점 얇아지는 게 보이나요? 그럼 얘가 얇아지려면 얘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를 망치 내치는 겁니다. 두들겼다가 또 올라갔다 또 두들겼다가 들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올라갔다 또 두들겼다. 그다가 얘가 얇아져 밑으로 훅 빠져내려는 겁니다. 싱크홀처럼 훅 빠져내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괜찮아요? 얘가 그냥 한 번에 이게 절대 그냥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요. 얘를 이쪽으로 갈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떠세요? 얘가 그냥 무너질 것처럼 보이나요? 다만 얘가 이건 모르겠다는 거야. 뭘 모르냐면 얘가 제가 봤을 때 계산상으로 이미 제가 봤을 때 얘는 3천선과 이거 몇 주 됐습니다. 3천선 얘가 3천선서부터 2800선 대 라인은 의미가 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재수없이 어떤 악재가 나와서 아까 터키 얘기도 했고 미소간의 얘기도 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얘기도 했지만 얘가 만약에 뜻하지 않은 어떤 돌발적인 악재를 내놓는다면 얘는 여기까지 내려올 것도 있어요. 근데 얘가 내려오면 이건 찬스라는 거죠. 왜요? 얘가 보세요. 이 두 건 만약에 그냥 지금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가 만약에 내가 한강에 나갔다면 얘가 두껍게 어리면 어렸는데 얘가 단순하게 망치로 한번 내리친다서 얘가 깨지진 않느냐. 될까요? 얘를 만약에 깨려면요. 얘가 어떻게 깨냐면 아까 보셨죠. 여기를 고점으로 막아놓고 얘 여기를 망치로 두들겼다가 한 번 두들겨서 안 됩니다. 또 올라갔다 또 어떠세요? 느낌이 올까요? 이건 주식을 몰라더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가까다 저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저를 와 차트 그러면 김종철이지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차트쟁이 그러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제가 국고초 한번 보십시오. 국고초 볼 때 제가 한 번에도 차트 갖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절대 차트 갖고 얘기하지 않죠. 금리 갖고 한다든지 이자기 버블이 터지려면 1번처럼 터져야 된다서 저는 차트쟁이가 아니고 차트가 아주 중요해요. 그건 오히려 차트를 전문화하신 분들이 보시면 들으시면 화낼 얘기들이에요.
차트를 잘 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뭐 일목균형표를 보신다. 우리나라에도 뭐 일목균형표 보신 분들 많이 계잖아요. 그냥 저는 주가 검지는 원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보고 분석하는 사람이지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이동평균선 잘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이동평균선 분석. 이것도 뭐 일종의 이동평균선 분석이죠. 다만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다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장은 얘는 이게 꺾어줘도 얘가 대박은 240에서 양음양이면 대박을 줍니다. 이걸 그때 뭐 차트라고 하면 차트라고 할게요. 근데 이건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거든요. 쪽박은 얘가 뒤집으면 쪽박이거든요. 이렇게. 얘가 뒤집으면 쪽박이거든요. 240은 음양음이면. 그래서 저 2018년도에 기억나시죠? 이때 왜 제가 TV에 나와서 엉뚱하게 그 심한 것만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건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얘가 240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아래에서 얘가 음양이면 얘는 쪽박인데 여기 놓고 바닥 찍었다니까 제가 심한 것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뭡니까? 여러분한테 경고 먹었다 그랬죠. 무슨 경고 먹었냐면 왜 추천주를 안 해놔서 경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천을 내보낼 수가 없죠. 인버스밖에 추천할 게 없었어요. 저 때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터널 장세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마무리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글을 쓰면서 정리해 볼게요. 시장 분석. 얘는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 얘는 조정장이다. 뭐 왈가왈가지만 조정장이다. 조정장세다. 얘를 다만 조정장세일 때 마디줄이라고 하는데 왜 마디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얘를 터널이라고 하느냐. 얘는 기간이 조금 길다. 접근할까요? 좀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얘를 터널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설명을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가게.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장이 끝났습니까? 아니, 안 끝났다. 조정장을 본다. 그럼 이 장이 왜 안 끝나느냐? 여전히 한 번의 장세가 더 존재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장의 고점은 어디서 오느냐? 호경계에서 온다. 호경계에서 역시적에서 온다.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주가는 패턴상 낮아지는 소위 로우 캔들, 얘가 꺾어질 때는 로우 캔들로 오는데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까지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싫어 누르세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건 있습니다. 열심히 30년 이상 연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여과 없이 아낌없이 뭔가 주려는 그 진심이 아직도 안 통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부족한 거겠죠. 그 마음이. 아니면 뭔가 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겠죠. 다만 그냥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참 저 사람이 뭔가 진솔되게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만 좀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음봉이요. 이렇게 음봉을 때릴 때 앞에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비슷했네요. 그럼 얘는 좀 이상한 거죠. 요거 수상한데 그다가 낮아지는 거. 이걸 로우 캔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세요. 얘는 음봉이 나와도 앞에보다 높죠. 저거를 하이 캔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장은 고점은 호경계에서 온다. 지금 호경계가 아니다.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호경기가 아니라고 합니까? 경기는 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제로파일과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일시적으로 오는 건 호경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호경기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좀 피곤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께는 얘가 이제 우리가 확장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장기를 둘로 나누면 앞에 전반부가 회복기라고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회복한다고 회복기라고 하고 여기가 호경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경기에서 오늘 때 회복기와 호경기를 가르는 이 중간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즉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만 회복기를 자꾸만 호경기 착각해서 제롬파한테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뭐 여러분들 받아들인 자의 몫이니까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참조만 하십시오. 자, 고점은 호경기에서 온다. 그리고 패턴상 지금은 조정을 받다도 하이 캔들 구간이다. 얘는 로우 캔들 구간이 아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쓴다면은 밑에 마틴이
예, 마틴 구간, 마틴길 구간이라는데 여기는 120과 240을 의미하는데 얘가 넓어져.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 걸 갖다 뭐냐면 성장 구면이라고 그래요. 얘가 약해질 때는 성숙 구면과 세퇴 구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 다만 얘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럼 자, 시장은 그럼 왜 조정 구면이라 한다. 얘는 근데 좀 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왜냐면 이 시장은 세수대의 물과 같다. 이 세수대의 온도와 같은데 이 세수대의 온도와 같은데 이게 물이 핫하게 뜨거워지려면 항상 세수대는 잊지 마시오. 항상 더물과 찬물이 항상 공존합니다. 항상 더물만 있거나 항상 찬물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움직이는 3요소는 경기라는 것이 있고 금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작은 거니까 얘는 빼놓을게요. 그러면 경기와 금리 같는데 얘가 2020년 내려갈 때는 경기가 찬물이었죠. 금리는 아직 높은 수가 있으니까 주가가 내려왔었습니다. 합이 많았으니까. 근데 금리가 제로금리에 들어가고 양쪽 완화니까 금리가 더 물이 되니까 여기 세트가 더지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누이전 이 세수대야가 이게 지금 이 세수대가 아직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얘가 안 더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더 물었던 것이 금리가 여러분들 가까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호재다. 그건 여러분들 정말 엉터리가 그건 뭐 정말 개뿔 같은 얘기입니다. 금리는요. 단도로 보면 금리는 낮아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식이 호재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설명을 덜한 거죠. 이 둘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서 얘가 찬물 역할을 할 때 금리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니까 얘가 올라 이 설명을 진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뚝 잘라버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 보면 주가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따위 얘기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여기처럼 되어지려면 세대물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얘는 금리는 찬물로 변하고 있다. 금리를 2%까지 열어놔야 된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금리 2%까지 뭐 오늘 미국 주가 올라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으니까 올라갔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럼 금리는 찬물이에요. 그럼 무슨 더물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경기라는 더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를 더물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직 뭐 얘기만 무성하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뭐 일단 삼성전자부터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요번에 지금 텍사스에서 한파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이다. 지나가는 악재다. 앞으로 3분기 내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얘는 좀 더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보세요. 얘는 앞번 전반부 그러니까 1단계 상승일 때는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이때는 금리라고 하는 것이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얘가 더운 물의 역할을 했다. 얘가 뭐가 찬물이어도 경기가 안 좋은 찬물이어도요. 얘는 찬물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우세했었느냐? 얘를 엔드라는 거보다 이렇게 해라게. 더운 물의 양이 더 많아. 항상 주시장에는 더물과 찬물이 항상 공존한다. 될까요? 요거였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가 이제 2단계 상승으로 접어들려면은 2단계 상승으로 접어들려면 이제는 금리는 올라가는 거 느끼잖아요. 얘는요. 2%까지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데 뭐 보복수보다 못하고 그래서 얘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게 문제죠. 얘가 이제 찬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찬물로 변하는 만큼 뭐가 긍정적인 모양을 주다냐면 경기가 얘가 더운 물의 영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경기 나빠진다고 해서 사람 없잖아요. 또 경기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요 기간이 필요하니까 당분간 조심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는 거다. 매매 전략은 기본 정상적일 때는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했어요. 얘가 정상적일 때는요. 좀 3천가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3천선 라인서부터 2800선대 라인은 여기는 정상적일 때는 바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지 이때 쏠 때는 그냥 쏘지 마시고요. 30분봉의 5평선이 턴할 때마다 쏘시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혹은 얘가 번개 차트에 60선이 턴할 때마다 쏘시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얘를 30분 이렇게 열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열면요. 다만 이제 제가 모바일은 일일이 얘를 보고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속칭 찍어서 보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는 좀 늦게 삽시다 했는데 더 많이 내려갔죠. 이건 또 대진주 종가서 다시 했는데 얘가 턴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뭐 하시면 됩니다. 특히 3천선에 설 깔고서는 이 아래 내려갈 때 여긴 줍줍이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내려왔다 하면 얘가 턴할 그냥 내일도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그냥 만약에 내리꽂잖아요. 이렇게 내리꽂으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내리꽂으면 지나가십시오. 턴할 때마다 밑에서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내버리시고요. 이렇게. 대신 제가 올라갈 때마다 한결같이 또 매도를 때려줄 겁니다. 오늘도 매수한 게 어젠가 그젠가 때려드린 걸 다시 밑에서 매수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30이 오르고 가면 아주 편안합니다. 조금 더 빨리 하시려면 얘보다는 더 정확한 게 12630 얘를 갖고 하시면 더 편하고요. 얘보다 좀 더 빨리 하시려면은 선물 옵션 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번개 차트를 사용하실 때는 얘를 갖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만 얘가 플러스에서 낮아질 때는 이때는 뒤로 후진해서 쏘셔야 됩니다. 전진해서 쏘지만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건 제가 장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회원님들 뭐 회원이 아니더라도요 계속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왜냐면 항상 저의 지론은 뭐냐면요 알고 벌어야 내 돈이다. 그럼 가까다가 수자님 이거 다 공개하면 수자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저희 회원님들이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법을 공개할 때 아까운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들 저희가 요새 그래도 참 괜찮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존버 아시죠? 존버로 요새 히트친 그룹이 아시죠? 브레이브걸스 아실 겁니다. 이제 막 짐 빼고 내리면 이제 탈탈라고 이제 이걸 갖다 접으려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이 히트를 쳐갖고 요새 히트 치고 있는 아마 브레이브걸스를 아실 겁니다. 존버 정신이죠. 꾸준하게 자기 길을 그냥 꿋꿋하게 가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브레이브걸스보다도 더 먼저 느꼈어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 좋은 매매 기법을 몰라주나? 근데 어느 때 보니까 회원이 500명이 됐고 1000명이 되고 1500이 되고 늘 2000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알아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큼 누구에게나 야 그래도 참 열심히 해. 저기 뽑은 내가 배워도 돼. 야 저거 정말 좋다.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여러분 자제분까지 보낼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정말 저희 회원님들이 자녀분들까지도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제가 장중에 이렇게 제가 장중에 사실은 다른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예전 라이브로 했다가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되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짧게 하는데 장중 유튜브에서 요건 제가 꼭꼭 말씀드리니까 꼭 보시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종목군단들. 그러니까 실적 장세 대비 종목군단들 요 종목군들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 행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또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한 달짜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3만짜리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장투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장투의 개념으로 여기는 계좌 플러스는 장투 전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좀 보고 길게 가는 쪽의 개념이 요 개념이고요. 요거는 소위 짧게 올라갔을 때 챙기고 나가는 전략에서 하는 것이 더블 공략주. 요렇게 두 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신세계 상품권을 또 별도로 뭘 드리는 게 있나 보네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알파고, 요거 다만 이제 안드로이드만 요게 가능합니다. 요렇게 해서 33만원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내용에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왔는데 요게 저희가 ETF도 같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중의 상황에서. 근데 되도록이면 장중에 자주 보내드리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얘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랬던 대로 얘를 만약에 내가 핸드폰 요게 아니어서 좀 저기 하시면 괜찮아요. 이거는요.
DB 동부증권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12국에 8둘 하나나 여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일, 오늘 말고요. 내일 여기로 문의하셔서 아니면 DB증권 청주지점인가 제가 이건 전화번호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로 하셔서 요로 하시면 아까 컴퓨터용을 여기 쓰실 수 있으세요. 무슨지 이해하시죠? 여기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좀 화면에 좀 안 화면에 나오네요. 여기 이제 미국이요. 이것도 이제 동부 겁니다. 이것도 제가 레코드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왜냐면 미국 주식, 그다음 미국 ETF 이거 다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레코드 이렇게 쭉 보여드리다가 요새는 뭐 별도로 얘가 안 보이잖아요. 참고로요. TQQQ는 전부 다 터시고 QQQ로 바꿔하시던지 아니면 스파이를 사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스파이를 사십시오라고 이해하죠. 얘들은요. 이것도 전부 다 이 DB증권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미국도요.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했던 것은 스파이를 세팅했는데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 얘들은 짧게 매매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로 가야 될 것들이니까요. 꼭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전화번호 요로 1668-4354 요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이런 종목 군단들 여러분 미리 좀 그렇다고 무조건 막 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베팅을 쌓아야 할 것인지 종목군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마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 컴퓨터님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쓰셨네요. 043에 253이네요. 253에 9400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그러네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상하방님 써놓으셨네요. 예, 상하방님은 양쪽 다 현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 벌써 여기 그 133명이 벌써 조화를 몇 분이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화를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종목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레버지는 그렇게 쏘십시오. 레버지나 이런 것들은요. 내일 35가 얘가 턴할 때마다 거기서 조금씩 주춤하십시오. 처음에 베팅할 때는요. 5% 이내씩 베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베팅을 쏘실 때 그렇게 해서 베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기업 내용 찾는 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얘는 일단 반도체 쪽입니다. 어차피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측정 장비여서 국산에 성공한 대표적인 종목군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원청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입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하단에서 이렇게 하나요. 이게 신규 상장들은요. 월초 위 요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신규 상장된 가격보다 위였을 때 이건 주도주 패턴입니다.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여기 꼬랑지가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지만 올라갈 때 쏘지 마시고요. 밑으로 조정 줄 때 베팅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같이 역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여기 눌림목을 줬을 때는 베팅 전략이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작년 4분기에 서프라이즈 된 이런 그 실적을 갖고 있고 3D 낸드 쪽에 90단 이상으로 고단화되면서 역시 굉장히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가 요거 잠깐 빼놓고요. 마틴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얘가 넓어지는 회사이면 좋습니다. 그게 성장주의 패턴입니다. 오늘 마침 조정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GS건설이라든지 어떤 건설주들도 내가 여기에 관련되고. 참고로 저희가 많이 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건설기계 같은 이런 종목이죠. 요건 좀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쫓아가면서 베팅할 필요는 없겠고 요건 밑으로 갈 때 요거는 저기 관심 좋네요. 종가방 컴퓨터 회님 관심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샘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요. 주가 흐름이 그냥 옆으로 쭉 기고 있는데 밑에 마틴을 깔고 있는 거. 거듭 얘기지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밑으로 저쯤에서 매수가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또 이제는 집을 좀 뭐랄까 그럴듯하게 좀 꾸미겠다는 그런 느낌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이 저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I 첨단.
어차피 뭐 이들 관련된 종목군도 꾸준하게 볼만합니다. 요건요 다만요. 요건 이제 이렇게 갔을 때 한번 제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한번 제꼈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명단 확보. 얘가 넓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그러니까 예비가 안심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여튼 뭐 소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괜찮습니다. 요거는 1분기에 가동률이 굉장히 좋고요. 2분기에도 역시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더블 나왔던 대표적인 그 스타 종목군 중 하나인데 최근에 역시 오일리드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온 종목군 중 하나죠. 저렇게 이제 쫓아가면 꼬랑지 물려버립니다. 네, 다만 얘가 수표로 웃다가 올라가고 있고 얘가 점점 넓어지려는 모습을 주고 있으니까 이건 최근에 뭐 QD 올레드 TV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노바테 이건 오늘 뭐 저기도 얘기했던 거죠. 점심에. 그죠? 차폐자산 관련된 얘기도 드렸던 것이고요. 그죠? 요들도 밑에서 내가 넓어지고 제가 내려오면 배팅 괜찮다라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요건 국내 최초의 인슐린 의존한 제2형 당뇨 대상으로 해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당뇨 인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나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유니온 같은 거 이런 것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얘가 이제 점점 위로 넓어지는 모습을 줄 것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웹젠 얘들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대표 게임들이 계속해서 흥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기 개발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상단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뜬 다음에 약간 눌러주고 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요거 외에도요, 뭐 자주 얘기했던 뭐 서울 옥션 아니면 조정받았던 뭐 금호석유 뭐 이런 것들도 다 볼만합니다. 모양새 자체가 전부 다 살아있는 종목군이니까 전부 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종합이 살아나기가 확 살아날 텐데 지금 종합이 시들시들하고 있고 모양이 별로 좀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팅은 좀 작게 배팅을 쑤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조금씩 배팅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장은 역시 모양이 끝난 장은 아니니까 관심 갖고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좀 시장이 이 터널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터널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맨 끝 하나만 그리면서 마감할까 싶습니다. 이 장이 가려면 제가 상방이 3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즉 5가 N자가 나와야 되고 20에 이렇게 N자를 줘야 되고 패턴상 얘가 이렇게 N자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60이 이렇게 N자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뜬다 하더라도 20이 N자고 만약에 60N자고 20N자여도요. 뭐가 남았냐면 이 5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제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갈 때는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다만 4월 달에 변곡을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6월 달 요건 뭐 지금 여기랑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는 6월 달에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터널 구간 너무 막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갖고 있는 종목을 보면요. 거의다가 아무리 안 때려도 3분의 1은 때려 있고요. 거의 다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을 보면 많은 종목 한 3분의 1까지도 매도를 때린 종목이 많습니다. 왜? 아직은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터널 구간은 말 그대로 터널 구간이니까 보셔야 되고요. 여기 계좌 플러스와 더블 공략주 요거 한번 한 달 동안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마침 여기 뭐 상품권도 있네요. 오늘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여러분과 함께 또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